오늘 주제에 대한 마지막 세션, 세 번째 세션입니다. 아까로 돌아가서 동생이 생일 선물 못 받아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문을 꽝 닫았어요. 이렇게 동생한테 물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 엄마, 아빠, 누나, 형이 내 생일인 거 잊어버린 거 알았지? 그래서 선물을 못 받았지? 그러고 있다가 얼마 지나니까 점점 화가 커지대. 5분 걸리대, 10분 걸리대, 1시간 걸리대.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화가 난다. 그래서 그 화가 결국은 거친 행위로 나타나잖아요. 화가 난다고 해서 곧장 거친 행위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자, 그 시간을 어떻게 설정하여 인과추론을 하느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권고드리자면,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자면 아주 재미있는 정치학 연구, 그리고 정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정치학 연구를 하시려면 먼저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나, 어떤 현상이 나타났고 또 그 현상이 얼마나 지난 다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른 현상을 불러일으켰을까, 이런 이 지식을 얻으셔야 합니다. 역사적 지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정치학 연구 재미없고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인과추론에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은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constant conjunction, 항상적 연계죠. 항상적 연계. 이 temporal precedence라든가 뭐 constant conjunction 뭐 이런 거는 전부 아주 오래전에 이미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린 J.S. Mill, System of Logic의 그 기본 원리가 들어있는데, J.S. Mill이 이제 constant conjunction을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 하면, 말이 어렵죠? Concomitant variation. 그러니까 concomitant는 부수적인, 무엇에 따른, 이런 얘기예요. variation은 변화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Y가 어떤 또 다른 현상의 변화에 부수된 거다. X가 변하면 그에 부수하여 따라서 Y가 변한다. 이게 바로 concomitant variation이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constant conjunction, 항상적 연계 속에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살이 자꾸 찐다. 왜 찌느냐? 먹는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체중의 변화는 내 먹는 양의 변화에 부수되어서 따라서 나타난 변화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concomitant variation은 무작위적이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억나시죠? 성적 공부하는 시간. 여기 일정한 유형 패턴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공부하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 성적도 변하는데, 함부로 마구 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패턴을 갖고 변하더라. 일정한 형태를 갖고 변하더라. 이걸 우리는 소위 정형적 공변, 형태가 있는 공변, 가치 변함. X도 변하고 Y도 변하고 공변하잖아요. 그게 일정한 형태를 가져야 된다. 이건 뭐 이런 직선형 그런 공변 아닙니까? 우리는 이거를 영어로 linear combination 이렇게 불러요. 선형적 결합이라는 얘기죠. X가 변하는 모습과 Y가 변하는 모습을 좌표에 찍어 보니까 선형으로 결합될 수 있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변 규칙성이 있어야 된다. X가 변하면 그에 따라 Y도 변하는 그런 공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소위 random,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고 패턴, 형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함수 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linear combination은 선형결합 혹은 공변 규칙성은 적어도 내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간적이며 시간적인 범위 내에서는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야 된다. 이게 constant conjunction이에요. 항상적 연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성적이 점점 올라가는 게 적어도 내가 한 5년 동안 서울 학생들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서울 학생뿐만 아니라 부산 학생도 그렇고 대구 학생도 그렇고 뭐 대전 학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항상성이 지난 5년이라는 시간뿐만 아니라 서울, 대전, 뭐 대구, 부산 공간적으로도 전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 대도시에 사는 학생들의 경우 또 대도시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생의 경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이 무엇의 원인이다 라고 추론하기 위해서는 말을 바꾸어 두 현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더 정확히는 이 두 현상을 인과관계의 틀로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로 선택된 현상들이 소위 아까 말한 부수변이의 형태 X가 변하면 Y가 그것에 따라서 수반되어 부수되어 변해야 되고 다른 말로 공변해야 되고 그것이 랜덤해서는 안 되고 일종의 유형, 패턴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유형이 적어도 나의 관측의 범주 내에서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인과관계 추론의 전제 조건 혹은 다른 말로 인과 추론의 원리 혹은 논리입니다. 두 개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시간적 순차. 잊지 마세요. 시간적 순차의 원리는 당연하고 아주 쉬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두 번째, 우리는 constant conjunction을 들 수 있는데 이 constant conjunction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둘 사이의 부수변이 혹은 공변 규칙성을 탐지하기 위한 혹은 X와 Y의 관계를 이런 concomitant variation, 부수적인 변이 혹은 공변 규칙성이라는 논리적 틀 속에 맞춰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기법들이 필요하죠. 함수를 기본으로 한 통계적 기법이라든가 뭐 regression 같은 거, 또 regression 중에서도 굉장히 쉽다고 여겨지는 OLS regression부터 뭐 logit probit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time series regression 뭐 이런 것도 많은데 그런 거 다 기법적으로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기본 원리는 바로 방금 말씀드린 constant conjunction, 항상적 연계의 논리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강의가 진행될수록 구체적인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constant conjunction을 어떻게 찾아? 어떤 도구와 틀을 이용해 찾지? 그 얘기는 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가 X가 있고 Y가 있어요. 그래서 XY 데이터를 모았어요. 뭐 과거 한 100일 X 데이터, Y 데이터 해서 결합 양상을 점으로 찍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100개의 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뭘로 표현할까 했더니 뭐 이렇게 생긴 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곡선이든 직선이든 만약 데이터들이 저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는 틀림없는 공변 규칙성이고 부수변이고 따라서 constant conjunction이다. 항상적 연계다. 따라서 X가 Y 원이냐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말을 바꿔 하자면 우리가 인과 추론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인 constant conjunction, 항상적 연계,
공변규칙성. 제가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항상적 연계입니다. 연계 속에 지금 방금 얘기한 공변규칙성 혹은 부수변이의 논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앞에 항상적, 안 끊어진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안 끊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X데이터가 Y데이터의 앞선 데이터야. 시간적으로 앞선 데이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만세. 자 이제 나는 X와 Y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볼 수 있어. 인과관계의 틀에 맞아.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어. 사실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는 말은 좀 틀린 말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해서. 뭐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과관계는 논리적 관계입니다. 실제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X와 Y 사이의 관계를 인과관계라는 논리로서 파악할 수 있어. 이게 좀 길지만 정확한 답이죠. 왜 인과관계가 있느냐? 인과기제가 뭐지? 이건 명확히 규명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냥 그래. 그렇게 돼 있어.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 뭐 이렇게나 처리할까요? 근데 물론 지금 우리와는 조금 다른 지각을 갖고 있는 사회과학적인 그런 패러다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구조주의적 실제론이라든가 뭐 그런 데서는 인과관계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한 인과기제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찾겠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패러다임, 시각을 가진 학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회가 되면은 제가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X가 뭐고 Y가 뭔데? 그랬더니 Y가 여러분 코뿔소가 라이노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이라는 거 아시죠? 보호해야 돼요. 그런데 안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야, 뭐가 이렇게 희귀한 그리고 멸종위기에 직면한 코뿔소의 숫자를 들였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X가 뭐냐? 그랬더니 미국의 맥주 소비량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국 사람도 맥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만 뭐 독일 사람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사람 뭐 맥주보다 와인 많이 먹겠죠? 얼마나 많은 맥주가 소비되겠어요? 뭐 감히 짐작도 못할 텐데 이 얘기는 미국 사람들이 맥주를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코뿔소의 숫자가 늘어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코뿔소가 희귀동물이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당신들 맥주 더 마셔. 제발 좀 많이 마셔줘. 그래야지 코뿔소 숫자가 늘어나. 그러면은 저런 무슨 얼빠진 소리가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봐라. 데이터를 보니까 둘 사이에 소위 항상적 연계가 있어. 그리고 내 자료는 시간적 순차를 두고 만든 자료야. 2000년의 맥주 총 소비량, 2001년의 아프리카 코뿔소 숫자, 2002년의 맥주 소비량, 미국의 맥주 총 소비량, 2003년의 아프리카 코뿔소 숫자. 봐, 깔끔한 선 위에 올라 있지는 않지만 선에 근접해 있으니까 이걸 Constant Conjunction의 근거로 볼 수 있어. 자,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어요? 터무니없는 얘기죠. 이거는 인과추론의 세 번째 조건 혹은 세 번째 원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말 굉장히 복잡하죠. spurious라는 말은 가짜의, 허위의, 겉으로 보기에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non-spuriousness를 우리는 탈허위성 이렇게 불러요. 그 말이 좀 썩 그렇게 와닿지를 않아서 뭐 진정성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X가 Y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X가 Y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진짜 진정한 원인이 되어야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용해서 하자면 X와 Y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해서 X와 Y 사이에 인과관계라는 논리적 추론의 틀이 적용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적 순차의 원리를 적용해 봤더니 X가 Y에 앞서더라. 좋습니다. 두 번째, X와 Y가 규칙적인 공변을 하더라. 그리고 그 공변이 내가 관측하는 범주 내에서는 망가지지 않고 쭉 유지되더라. X가 변하면 Y가 그에 따라 변하더라. 두 번째 원리, 컨스턴트 컨정션 원리 맞죠? 그런데 우연히 그렇게 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재미삼아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매년 그 통계집을 발간하잖아요. 통계청에 접속해 보시면 정말로 재미있는 통계들이 많아요. 그것들 중에 아무거나 2개 고르셔서 한번 이렇게 좌표에 찍어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터무니없는 것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매일 맥주를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동네 초등학교 학생들의 산수 실력이 늘어난다. 가능해요. 어떨 때 가능합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공변 규칙성을 갖도록 만들어져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변 규칙성, 다시 말해서 constant conjunction, 항상적 연계, 그리고 시간적 순차의 원리를 잘 적용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과연 X와 Y 사이에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인과관계가 진정한 것인가? 더 쉽게 말해서 X가 진짜 Y의 원인인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인과관계 추론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적 연계는 우연히 맺어질 수도 있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탐지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런 non-spuriousness, 즉 탈허위성의 원리 혹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미국의 1년 맥주 소비량과 아프리카 코뿔소 숫자, 코끼리 숫자 좋고 고릴라 숫자도 좋아요. 연결해 봤더니 예쁜 선이 나오더라. 야, 새로운 발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소위 이런 공변규칙성의 탈허위성, 진정성을 확인하는 그런 기법들을 배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소위 변인 통제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그것을 다루는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죠. 인과관계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다보는 논리적인 틀이다.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로 보인다 해서 그 인과관계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느냐, 인과기제를 파악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규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현상들 사이에 소위 논리적 인과관계의 틀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 혹은 원리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시간적 순차, 두 번째가 항상적 연계, 세 번째가 탈허위성. 원인은 결과에 선행한 사건이어야 하며 원인과 결과로 간주되는 현상들은 같이 변화돼 규칙성을 갖고 변해야 되고, 또 X가 이미 Y에 앞서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X의 변화에 수반하여 따라서 Y가 변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변규칙성이나 혹은 부수적 변이는 적어도 내 관측의 범주 내에서는, 관측의 한계 내에서는 끊어지지 않고 늘 연결되어야 한다
항상적 관계. 세 번째, x와 y 사이에 드러난 혹은 x와 y 사이에 논리적으로 규명된 인과관계는 진정한 것이어야 한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니어야 한다. x가 y의 진정한 원인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 혹은 원리를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과학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 즉 why, 왜 why지? 왜 내 동생이 방에 들어가면 문을 꽝 닫았지? 왜 사람에 따라 투표에 있어서 지지하는 모습이 다르지? 왜 정치 질서가 안정되어 있다가 또 불안해졌다 하지? 이런 수많은 why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why에 대한 답을 논리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4강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또 새로운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